네, 이번 강의는 B2B 세일즈 제27강 세일즈맨의 필수 역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김진한 겸임교수입니다. 세일즈 역량, 세일즈맨의 역량, 사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13년 이상 B2B 분야에서 세일즈를 했지만 역량, 세일즈맨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많고 그 역량이 또 그 각각의 어떤 세일즈맨의 성격, 경험,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어떤 대처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공적인 세일즈를 위한 어떤 공통된 역량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그런 내용의 일부가 되겠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책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 고객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정말 다양하죠. 어, 내가 갖느냐 아니면 다른 영업사원이 갖느냐 우리 회사에 이거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BTI도 파악하고 이전의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고객이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거는 좀 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 전에 고객 목적을 오늘 뭘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만남 후에는 이제 기록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상당히 바빠요. 바쁘고 안 바쁘더라도 굳이 영업사원을 만날 일이 먼저 부르면 모르겠지만 먼저 부르지 않고 먼저 가는 거라면 어, 어떤 고객의 미팅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 같은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갈 경우에 고객이 도대체 왜 왔나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 후에는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CRM 등의 이제 결과를 기록해서 본인이 오늘 제대로 프로그레스가 진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나중에 평가의 수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 제품에 대한 지식, 우리 회사 제품은 당연한 거고, 타사 제품, 경쟁사 제품, 뭐 가격, 뭐 심지어 뭐 결제 정보까지 잘 알아야 되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특허나 논문, 이게 B2B 세일즈에서는 이제 기술 영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논문, 해외 자료, 이런 거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읽거나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사 직원과 차별화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페셔널한 세일즈맨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적인 대화 여기 나오네요. 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적 대화를 진행하라. 사적인 거, 고객의 진짜 고민은 업무는 적당히 잘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나이가 좀 됐는데, 뭐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뭐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뭐 잘 본인이 뭐 몸치라서 그게 잘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해외 쪽에 어떤 뭐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 고객의 속내, 니즈를 다양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고객사 직원으로서도 존재를 하지만 또 한 명의 개인으로서도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학연, 지연, 혈연, 소위 말해서 흡연도 이제 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종교, 육아 이런 것도 다 이제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고객에게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으로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라를 1번으로 뒀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정말 방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고객이 여러 명하고 친해지라는 겁니다. 어, 이게 복합적 어떤 영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B2B 세일즈에서는 특히 그 거래 금액이 클 때 담당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일즈도 우리 회사에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본부가 같이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담당해야 될 고객사 담당자도 여러 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고객사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B라는 또 다른 고객사 담당자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 같은 거를 해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진실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협력업체 베테랑, 대리점, 뭐 에이전트, 뭐 리셀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객사 담당자 중에서 실제 엔드 유저랑 굉장히 친하거나 남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엔드 유저 관계자의 어떤 친인척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 본사인 우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고객사를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거는 사실 어디에도 좀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잘하는 거는 솔직히 당연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저는 경쟁사의 실수가 사실은 훨씬 더 큰 기회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대한 달렸는데도 상대방이 더 잘 달리면 그 사람이 1등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요, 막판에. 그럼 내가 1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한 기회가 없어요. 근데 경쟁사가 언제 미끄러지냐? 가격을 인상할 때, 납기를 못 맞췄을 때, 불량이 계속 날 때, 담당자가 바뀔 때, 이럴 때가 경쟁사의 실수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거를 잘 잡아서 나의 기회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쟁사에 이런 이슈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대리점, 그다음에 고객사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곧장 나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우리 쪽도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잘 나가려고 하지만 내가 더 위기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기존 고객이 뭐 거래를 끊는다고 할 때, 신규 거래가 잘 안 될 때, 신제품이 안 팔릴 때, 이럴 때 이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위에서는 쪼고 밑에서는 치여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비투비 비즈니스 거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터득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사내 자원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B2B 거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대리점도 동원하라고 얘기했는데요. 필요시에 우리 회사의 사장님도 모시고 가고 임원, 상무님도 모시고 가고 팀장님도 모시고 가고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발자도 모시고 가고 마케터도 모시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당신 잠재 고객사한테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알거나 해결을 하지 못하니 내 관련된 사람을 모시고 와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CEO 같은 분이 와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가 이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가 좀 응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래 정도는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직급에 맞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원들인데 그쪽 사장님하고 만나서 비즈니스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급에 맞는 사람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는
어디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대면이 가장 좋겠지만 요새는 이제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메일, 전화, 화상, 메신저, SNS 같은 걸 통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현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좀 어색하고 대화가 숙연해지고 이렇게 하는 관계치고 좋은 관계가 있을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어쨌든 비대면 시대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그것도 TPO에 맞게 그다음에 고객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업사원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